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총학생회의 전월세 지원 관련 사업 중 부동산 중개비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경영학과 소모임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내 일부 학생 휴게실이 지난 월요일부터 개방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이던 전월세 지원 사업 중 부동산 중개비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계약한 학생에게 중개비 5만 원을 지원해 제도화된 계약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과의 직계약 사례를 줄여나가고 학생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이뤄내고자 했습니다. 일각에선 인근 부동산과 제휴하는 방안을 제기했으나 부동산과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 우려로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비판 의견에 대해 총학 측은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통해 개편을 계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전월세 지원 사업 공약의 일부인 법률 자문에 대해선 관련 계약이 끝나 다음 주 내로 시행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영학과 소모임과 관련해 분쟁이 있었습니다. 경영학과는 MT, 학과점퍼 제작 등의 주요 활동이 학과 단위가 아닌 소모임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모임의 인원 제한으로 해당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일부 학생들은 학내 커뮤니티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경영학과 모 학우는 현행 체제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소모임에 들지 못해 생기는 제약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가적으로 소모임을 개설해 학과 생활을 이어나가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내 일부 학생 휴게실이 지난 월요일부터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개방된 휴게실은 총 3곳으로 각각 2호관 북쪽과 6호관, 하이테크관에 소재해 있습니다. 한편 2호관 남쪽과 5호관 남쪽에 위치한 휴게실은 건축의 문제로 인해 개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과 협의해 이 휴게실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2학기가 되기 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하이테크관 2층에 존재했던 공과대학 관할의 휴게실은 장기 미사용으로 인해 학교로 회수돼 현재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3년도) 국가우수 장학생 사전 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장학사업으로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인문사회, 예술체육 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1학년 신입생과 3학년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7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직전 정규학기 평점이 3.6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계속 지원 자격이 충족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7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 인하대학교 공공외교 한마당 참가자 모집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는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로 공공외교 이해도와 교육 기회의 확대,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행사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때 동일 국적 학생이 6명 내외로 팀을 구성해 지원해야 하며 개인 지원자는 운영팀에 의해 해당 국가 그룹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본교 국제관계연구소로 이메일을 보내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와 행사 계획서 각 1매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62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성능 GPU 서버 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는 본교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인천 지역의 인공지능 사업 개발 촉진을 위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AI 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하고자 하는 인천 지역 혹은 인천 거주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입니다. 인공지능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거나 교내 한미현 교수 연구실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기간 무료로 진행되며 내년부터는 유료화가 된다는 점, 학부 재학생은 방학 중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473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이의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수많은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쌩쌩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도 있지만 신호등이 많아 조금 달리다가 멈춰야 하는 그런 곳도 있죠. 여유가 없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유독 신호의 벽에 가로막힙니다. 그럴 때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뭐가 문제였지? 하며 고민하게 되는데요. 각자가 목표한 방향에 맞춰 운전대를 잡고 나아간다는 점에서 우리의 일상은 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론 돌아가기도 하고 자꾸 멈추기도 하죠. 하지만 신호에 자주 걸려 멈추는 일이 많더라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저 그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적당한 곳에서 멈추는 연습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얻기 위해 잠깐 멈추고 힘을 모아볼까요? 아름답고 화려한 보석과 장신구는 꾸준히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때로는 아주 낭만적인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 권력의 정점을 나타내는 존재로 군림하기도 했죠. 하지만 화려함 뒤에 숨겨진 세세한 이야기들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매주 색다른 주제의 전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책하듯 가볍게, 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마음으로 수요일 낮마다 주얼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떠나요 주얼 산책. 여자친구의 밤 듣고 와서 이동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산책을 도와드릴 도슨트 이의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죠. 눈에 보이는 물건부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까지. 전시를 보러 오신 여러분에게도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안내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만약 나에게 소중한 것을 고이 담아 간직할 수 있다면 어디에 두고 싶으신가요? 멀리 두면 잃어버릴 것 같고, 그렇다고 가까이 두자니 매번 들고 다니기도 번거로운 일이죠.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과거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전시 주제는 바로 로켓인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소품이라 익숙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로켓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전시 공간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이동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켓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늘을 날아 우주로 향하는 비행물체가 생각나는데요. 오늘 소개할 로켓은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밀스러움을 유지하며 사람들과 함께한 펜던트 형태의 목걸이입니다.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장신구를 사용했는데요. 함께한 시간이 긴 만큼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형태와 용도도 조금씩 달라졌답니다. 고대에는 약초나 독약을 담았고, 때로는 아기의 치아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죠. 소중한 물건을 담아 가까이에 지니는 용도로 로켓을 사용한 건 중세시대부터였는데요. 옆으로 이동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퍼센트의 꽃잎 좀 들으면서 같이 걸어볼까요? 낭만의 시대라 불리는 빅토리아 시대에 로켓은 여러 번 그 모습을 바꿉니다. 초기 빅토리아 시대에는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로켓이 가진 주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연인들은 하트 모양의 목걸이에 유색 보석이나 진주를 담아 교환하곤 했답니다. 가까이 와서 제가 들고 있는 목걸이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로켓 내부를 펼치면 양쪽에 서로 다른 사람의 초상화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인들은 서로의 초상화를 담아서 가지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서로의 눈을 쳐다본다는 의미가 있는데 낭만적이지 않나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최대 8장까지 초상화를 넣을 수 있는 로켓도 등장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중기 빅토리아 시대가 되자 로켓이 가진 의미가 변화해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애도 주얼리로 사용됩니다. 이는 빅토리아 여왕의 어머니와 남편이 연이어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여왕은 남편의 머리카락을 로켓에 담아서 오랜 시간 동안 착용했다고 해요. 그 후로 애도 주얼리는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나갔죠. 앞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전시 공간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제2 전시공간 에피소드관입니다. 로켓이 가진 장점이자 큰 특징은 안에 담긴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항상 내 주위에 둘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도 로켓이 있다면 어떤 것을 넣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과거 유럽에서는 연인의 눈을 그려서 로켓 내부에 넣은 채로 가지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은 그걸 두고 아이 미니어처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초상화도 아니고 왜 하필 눈만 그려진 그림이었을까요? 사실 아이 미니어처는 미래를 즐기는 연인 사이에서 유행했답니다. 영국의 왕 조지 4세와 그의 연인 마리아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죠. 해당 장식은 연인의 눈으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18세기 영국에서 발견된 로켓들을 살펴보면 아이 미니어처가 담긴 수많은 로켓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사랑을 간직하고 싶지만 들키고 싶지는 않았던 당시 사람들의 재치 넘치는 생각이 드러나서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전시 공간으로 넘어갈게요.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나 소설에서 주얼리와 보석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기는 제3전시공간, 콘텐츠관입니다. 전주만 들어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영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해리포터입니다. 영화에서는 호크룩스라는 소재가 이야기의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로켓이랍니다. 여러 시리즈 중 죽음의 성물 일부에서는 해리와 친구들이 로켓을 파괴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장면이 등장해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착용한다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요. 해리와 그의 친구들이 이를 파괴하기 위해 번갈아 가며 착용하던 중 감정을 지배당해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로켓에 대해 알고 이야기를 다시 보면 조금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로켓에 대한 이야기는 원 위에 기억 세탁소 듣고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보석과 장신구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이제는 이들과 관련된 이런저런 지식을 알아볼까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알아두면 좋을 필수적인 지식까지. 어서오세요. 여기는 특별관 주얼 A2G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도를 쑥쑥 올려드릴 테니 귀를 쫑긋 열어주세요. 우리가 가볍게 착용하는 주얼리 중에는 탄생석으로 장식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탄생석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탄생석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출처나 문헌은 발견되지 않았죠.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12가지의 탄생석은 미국과 영국의 보석산업협회에서 정한 것인데요. 협회에서 여러 해석을 정리하고 달마다 하나씩 탄생석을 선정한 것이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거랍니다. 1월의 가넷부터 12월의 터키석까지 자신의 탄생석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애군을 쫓고 건강과 부를 불러온다는 말이 있죠. 각각의 탄생석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3월의 탄생석 아쿠아마린은 행복과 젊음, 건강을 상징한답니다. 여러분의 탄생석은 무엇인가요? 보석이 가진 의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고 관련 주얼리를 하나쯤 가지고 다니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지만 강렬한 신비로운 힘을 지닌 로켓. 무겁지도 않고 그다지 빛나지도 않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만큼은 묵직하고 큰 의미를 담고 있죠. 낭만의 시대를 거쳤기 때문인지 낭만적이라는 단어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로켓이 가졌던 의미만큼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소중한 걸 간직하고 싶은 그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요. 오늘의 주월 산책은 엔플라잉의 플래시백 들으며 마무리할게요. 다음 산책도 함께해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서정, 보도의 전재성, 기술의 이혜진, 진행의 전이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9시 정각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도전하는 용기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